제주시 일대에서 한 달 만에 또다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20여 분 만에 복구는 됐지만 지난번 정전도 아직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 언제 또 정전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의 한 사거리입니다. 신호등이 모두 꺼져 있고 교통경찰이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합니다. 근처 마트의 CCTV 화면은 갑자기 멈추더니 12분이 지난 다른 화면으로 바뀝니다. 전체적인 정전이라 가지고 일단 고객들 내부에 있어 가지고 일단 대처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품 같은 거 선도 같은 거 손상도 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했었는데. 제주시 일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건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아라동과 노영동, 조천읍 등 제주도 전체 가구의 12%가 넘는 4만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전기 공급은 20분 만에 재개됐지만 일부 지역의 교통신호가 멈추고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6건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비상벨이 울려가지고 보니까 불이 나가버려가지고 밖에 나와보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갇혔다고 해가지고 내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한전은 이번 정전이 동제주 변전소의 차단기 고장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변전소라는 게 엄청 많은 설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라서 설비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이렇게 영향들을 미쳐가지고 그런 예기치 못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3일에도 제주시 일대 3만여 가구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원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2달 사이 대규모 정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지난주 성산 일출봉에서 큰 바위가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번에는 송악산 해안 절벽이 무너져 관광객들의 안전과 관광지 보호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를 따라 이어진 해안 절벽. 울퉁불퉁한 지층 사이로 한 군데가 하얗게 움푹 패였습니다. 절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큰 바위와 흙더미들이 해변에 산처럼 쌓였습니다. 20m가 넘는 절벽층이 무너진 건 지난 19일 오후 3시쯤. 올레 10코스를 따라 탐방로를 순찰하던 관리인에게 발견됐습니다. 송악산을 찾은 탐방객들은 추가 붕괴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살짝 금가져 있어가지고 이제 바람이 많이 불기도 하다 보니까 큰 바위들이 만약에 이제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니까. 3,800년 전 바닷속에서 폭발해 만들어진 송악산. 비교적 최근 화산재가 쌓여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붕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탐방로에서 흙더미가 무너졌고 지난 2013년에는 해안절벽이 무너져 진지동굴 입구가 막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송악산 일대가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보호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산 쇠설층으로 이루어진 해안절벽의 붕괴를 막기는 어렵다며 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게 화산으로 아주 중요한 데이기 때문에 또 붕괴되고 있잖아요.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그런 데를 하루아삐 문화재인 국가유산으로 지정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서귀포시는 내일 전문가들과 현장을 찾아 붕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도지사 1호 공약을 홍보하며 양말을 살포한 사건의 배경 중에 하나는 허술한 민간 위탁 관리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에 있습니다. 행정의 외주화라 불리는 민간 위탁 사업의 문제와 또 대책은 없는지 권혁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비밀 사무실에다 불투명한 예산 사용까지 드러난 민간 위탁 사업자의 도지사 1호 공약 홍보 사업. 그 뒤에는 도대체 어떤 사업을 민간에 맡겼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행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단 제주도는 민간 위탁 사업 목록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어떨까? 서울시는 민간 위탁 사업의 목록을 사전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과
선정 방법은 물론 기간과 예산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아예 민간위탁기관과의 협약서까지 공개하고 개별 평가 결과도 사전 공개 항목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합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비교해봤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 등 9개 지자체가 사전 공개를 통해 민간위탁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전북은 공고와 고시를 통해 선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제주처럼 공개하지 않는 곳은 강원과 충북을 비롯해 7곳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위탁 사업 선정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결과 보고까지 당연히 이제 공개가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시민들의 세금 사용에 대한 알 권리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감이 훨씬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불투명한 운영 속에서도 민간 위탁 사업 예산은 해마다 늘었습니다. 2021년 1,674억 원 규모였던 민간 위탁 사업은 오영훈 지사 취임 이후 크게 늘어나 지난해 1,963억 원, 17.2% 증가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평균은 오히려 11% 감소했습니다. 행정의 외주화라는 비판은 10여 년째 계속 되풀이되고 있지만 답은 계속해서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승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이제 행정 외주화를 방지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기관이 서비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이제 민간위탁을 지향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운영 속에 늘어나는 예산, 거기에 감시도 제대로 받지 않는 민간위탁 사업. 악순환을 끊기 위한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제주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면담에서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투표를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과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국가지원사업 선정, 그린수소 트램 조기 도입 등을 집중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기탁 제주도 감사위원장이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 문제에 개입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철거 문제와 관련해 AI 답변 결과를 올렸는데 2등급 건축물 규정을 들며 철거나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건축계와 문화계, 전직 도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강 위원장은 경솔했다며 자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민주 제주혁신회의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정부의 불평등한 관세와 투자 강요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3,500억 달러의 투자를 요구해 국민 1인당 1,000만 원에 이르는 빚을 강요하는 것은 경제적 예속이자 국가적 모욕이고 주권 침해라며 미국 여행과 미국 주식 불매 등 전 사회적인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MBC가 단독 보도한 제주시 체육회 사용료 횡령 의혹과 관련해 해당 직원이 결국 파면됐습니다. 제주시 체육회는 어제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 직원은 제주시 체육회 체육시설 사용료 담당 업무를 하며 지난해 12월부터 24차례에 걸쳐 390여만 원을 지인 계좌로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제주시 체육회가 규정을 어기고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해 제주도의회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